자, 그러면 310페이지로 갑니다. 310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요령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러면 계산을 여기는 복잡한 내용처럼 할 줄 알아야 되냐?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가 원칙이에요, 고지가 원칙이에요. 고지예요, 고지. 고지서 작성을 이거는 평택 세무서에서 작성을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다지 우리가 고민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 날라온 대로 내면 되는 건데 다만 계산 구조의 특징은 물어볼 수 있겠지.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이런 수치들을 물어볼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뭐 만약에 이분이 갑이라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갑이라는 분인데 자 아파트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고 또 아파트를 3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이 경우에는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네. 그러면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거를 합산해서 과세하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하느냐. 얘는 따로따로 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과세하는 것을 개별 과세라고 그래요. 무슨 과세요? 개별 과세. 따로따로 합니다. 따로따로 개별 과세를 해요. 개별 과세. 개별 과세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5억이다, 3억이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 공부했던 시가표준으로 조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5억에다가 곱하기 우리 아까 그 무슨 비율을 곱해준다고 그랬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주는 거야. 이 비율을 곱해준 다음에 세금률은 0.1에서 0.4%를 부과하면 돼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똑같이. 그러면 따로따로 고지해 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는 수원에 있는 아파트고 이거는 뭐 오산에 있는 아파트야. 그러면 수원에 있는 아파트하고 오산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따로따로 고지서 날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12월 달에 가서 이제 2차적으로 종합을 해봐야죠. 종합을 해보자 이거 종합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종합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5억짜리하고 그 다음에 3억짜리를 합산하면 된다 이거지. 합산하자 이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5억짜리하고 3억짜리를 합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8억이 되는 거죠. 8억. 그럼 8억 원이 이제 뭐냐? 합계 금액이죠. 그럼 이 합계는 공시하도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시가액의 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계. 그러면 얘는 무조건 종부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얼마를 넘어야 돼요? 6억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6억을. 그럼 6억을 넘었나요? 네, 6억을 넘었죠. 6억을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넘어간 거에 대해서 또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야. 그럼 넘어간 금액이 얼마죠? 2억이야, 2억. 2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럼 여기 이게 2억이 바로 뭐냐? 요 금액이 이제 2억. 근데 문제는 여기 얘도 여기에다가 시세를 반영해서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준 다음에 세율을 곱했죠? 맞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6억을 우리가 빼주고 나서 바로 세율을 곱하느냐가 아니라 여기다 얘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줘야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재산세를 이해를 잘 하시면 종부세도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된다는 거지. 똑같잖아요. 다만 초과된 것만 이제 과세한다는 것이 다른 거지. 전체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요 비율을 곱해. 그럼 요게 바로 뭐가 되느냐?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과표.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냐? 세율. 초과 누진 세율로 과세하면 돼요. 그러면 세율은 얘는 0.5에서 2%의 누진세율이야. 그럼 누진세율이 뭐죠? 세금률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자, 이렇게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표에다가 누진세 곱해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넘어갔을 때는 종부세 나온다. 그렇죠? 만약 넘어가지 않으면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얘도 요 비율을 곱해줘서 과표를 구한 다음에 누진세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여기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기준 금액을 넘었냐 안 넘었냐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지.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계 8억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1세대
택자는 3억을 빼줬는데 3억을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을 빼줬죠? 6억을 빼줬죠? 자, 3억은 신경 쓰지 마세요. 6억을 빼주고 거기 난 금액에 뭘 곱했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야? 80%. 그렇죠? 80% 됐네. 그러면은 얘는 지금 8억에서 6억을 뺐으니까 2억이네요. 그렇죠? 그럼 요 2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몇 프로? 80%. 그러면 2억 원의 80%는 얼마예요? 1억 6천만 원. 맞죠? 28에 16이니까. 그렇죠? 1억 6천만 원 되는 거네요. 과표는 1억 6천만 원이야.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써져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세금률. 세금률은 몇 프로? 0.5에서 2%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 누진세율은 뭐야?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점점 올라가는 0.5, 0.6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세금이 나온다더라 이런 얘기야. 원리를 아시겠어요? 네. 자, 실제 계산해봐라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 거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건지만 이해를 하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이중과세액이라고 해서 당해 주택의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당해 주택분 재산세액을 빼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5억하고 3억 8억이죠?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8억이야. 자, 이게 8억짜리예요. 8억짜리 아파트야. 합계 금액이 5억하고 3억을 더하니까. 그러면 5억 3억에 대해서 재산세 다 매겼죠? 맞죠? 그러면 요 기준 금액이 얼마냐면 6억이야. 그럼 6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것도 재산세를 냈고 요것도 재산세를 냈죠? 맞죠? 그러면 지금 6억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거니까 요 6억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또 부과하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종부세는 요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또 매기자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냈는데 또 종부세 또 내는 거네.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이중과세라, 이중과세. 두 번, 하나의 요 대상물에 대해서 두 번 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품을 무는 거지. 아니, 재산세를 냈는데 무슨 또 종부세를 또 내느냐. 그렇죠? 그럼 이 이중과세를 방지해달라 이거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요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자, 그러면 이미 재산세 낸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낸 게 있는데 그러면 낸 거를 평택시에서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지. 그럼 평택세무서에다 그럽니다. 그러면 좋다. 이미 냈던 재산세만큼 요 세금에서 마이너스 해줄게 이거야. 이미 기납을 했으니까, 이미 납부를 했으니까 빼줄게.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추가로 더 낼 게 있으면 추가로 낼 것은 종부세로 내면 될 거 아니야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재산세 낸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그거는 평택시에서 다 가져간 거고, 다만 평택세무서 낼 때는 재산세 냈던 부분만큼은 빼고 나머지만 추가로 평택세무서에다가 종부세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야. 냈던 세금을 돌려받든가. 근데 돌려주겠냐고 안 돌려주지. 그렇죠? 평택세무서에서 평택시에다 야, 이거 니네들 재산세 또 거두면 어떡해? 우리 이거 매길 건데. 근데 그쪽에서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겠지. 좋아. 그러면 방법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이미 냈던 것만큼은 빼준 나머지만 추가로 뭘 받자? 종합부동산세를 받자. 이건 어디서 가져가는 거예요? 평택시청이야, 평택세무서야? 평택세무서. 그렇죠? 평택세무서에서 이걸 갖다 가져가자 이거죠. 관할이 평택이 아니겠네. 수원과 오산. 그치? 내가 요거는 평택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주소가 평택으로 돼 있으면은 평택세무서에서 나는 전세 아파트 살고 있다. 그러면 저 세금은 평택세무서에다가 갖다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바로 기납된 전세. 자, 그래서 그 기납된 이중과세액에다가 주택분 전세에다가 이걸 왜 빼준다? 이중과세 방지. 이중과세 방지 써놓으시면 돼요. 이중과세 방지.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세부담의 상한이란 말 있죠?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건 아까 재산세 할 때 했었죠? 세부담의 상한이 뭐예요? 전년도의 세금이 당해년도 세금이 전년도보다 막 2배, 3배 나와버리는 거야.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한도를 두는 제도. 맞아요? 이걸 뭐라고요? 세부담의 상한. 그러면 상한 비율이 몇 프로예요? 얘는 150%. 그럼 이 말뜻은 뭐냐면, 이 말뜻은 우리가 2016년도에 2015년도에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해서 낸 세금이 100만 원, 10만 원이야. 그런데 2016년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낸 세금이 20만 원 나왔어. 20만 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만 원 낼 게 20만 원 나왔어. 그렇죠? 10만 원 낼 게 20만 원 써. 그럼 두 배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배를 다 내야 되냐 지금 이런 얘기야.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20만 원 다 내지 말고 얼마만 내면 된다? 15만 원만 내면 된다. 맞아요. 그럼 나머지 5만 원은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개념을 뭐라고요? 세부담의 상한. 네.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전년도 이만큼 내던 것을 2배, 3배 내버리면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도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내야 되거든. 뭐라고요? 매년 내야 되거든. 매년 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한도를 두는 제도다. 그러니까 재산세도 매년 내야 되고 종부세도 매년 내야 되는 거니까 재산세 세금이 너무 많으면 종부세 세금이 너무 많으면 어떤 제도를 두고 있다? 세부담의 상한. 그렇죠? 상한. 네. 자, 그 비율은 나중에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제도가 있어요. 이건 또 뭐 하는 거냐. 자, 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갑이라는 분은 수원에 아파트 5억짜리를 가지고 있고 오산에 아파트 3억짜리를 갖고 있어서 합쳐가지고 8억이야. 그건 종부세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분들은. 만약에 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을이라는 분은 아파트를 어디에 갖고 있냐면 저기 송파동에 갖고 있어요. 송파동. 송파. 송파라고 들어보셨죠? 송파. 자, 송파에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죠. 송파동에. 송파면 잠실이잖아, 잠실. 잠실 유명한 거. 제2롯데월드. 이게 우리 동탄에서 이렇게 참으로 가다 보면요. 제2롯데월드가 보이더라고. 얼마나 높은 게 보이는 거야. 그게 한 130층이 넘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 같은 데는 뭐 엄청, 그러니까 오죽하면 비행기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방향을 틀었겠어. 너무 높으니까. 그렇죠? 저도 그 꼭대기까지는 안 가고 밑에까지만 가봤거든요. 요게.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물이 있으면 살 빼기가 너무 좋아. 그렇죠? 130층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돼. 매일 한 번씩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몇 킬로 빠질까? 한 10kg 빠져야지. 그렇죠? 네.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돼. 뭐 헬스장 갈 필요도 없어. 그냥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송파동의 아파트가 8억짜리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송파동에 있는 거니까. 강남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분도 6억 원을 넘었으니까 종부세를 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 의리한 사람이 거품을 부는 거야. 왜 거품을 부느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입법 취지가 왜 쓸데없이 집이나 땅을 많이 갖고 있냐 이거야. 왜 과다 소유하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그럼 송파동에 아파트 한 채 달랑 갖고 있는데 내가 이게 과다 소유냐 이거지. 이분은 과다 소유한 거예요? 과다 소유한 게 아니지. 비싼 집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야. 따라서 우리가 인세라며 얘는 인적사항을 따져줘야지 인적사항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6억을 넘어가니까 종부세를 내라? 그건 논리가 안 맞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투기가 될 수 있지만 나는 투기가 아니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해달라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떻게 차별해 줄까? 그러면 내가 안 내겠다는 건 아니고 기준 금액을 다르게 해달라 이거죠. 그럼 여기는 기준 금액이 합계 금액이 얼마 초과되면 6억을 넘어가면 종부세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6억에다가 플러스 3억을 더 해달라 이거야.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럼 9억이 되면 종부세 나와야 나와요? 안 나온다 이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다주택자가 유리하다는 거야? 1세대 1주택자가 유리하다는 거야? 그렇지. 1세대 1주택자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든 개념이야 이게. 그러면 거기 위에 쭉 올라가 보시면 다시 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3억을 빼줬는데 밑줄 뭐에 하나에서 1세대 1주택자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는 3억을 공제해주고 추가로 6억을 해주니까 토탈 9억을 공제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주택자보다는 1가구 1주택자가 더 유리한 제도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실수요자로 보는 거고 이 사람은 투자자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게 인세예요. 그 사람의 인적사항 여러 가지를 따져서 세금에 차등을 두는 개념을 인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3억이 붙은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실수요자로 보면 실수요자는 6억이 아니라 9억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연령별 공제가 60세는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 보유기한별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되어 있습니다. 중복 공제가 나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자, 이번에는 한술 더 뜨는 거야. 이번에는 이분이 을도 아니고 병하고 정이에요. 정. 여러분들 이제 민법을 배우시면 그래도 병까지는 이제 할만해. 정 나오면 이제 정 떨어집니다. 이제. 네, 이제. 그래서 갑을만 나오면 쉬워. 이제 갑을 병 나오고 이제 하는데 정 나와요. 그러면 요 병이라는 분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집을 갖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2억짜리 아파트야. 12억짜리야. 그러면 1가구 1주택자니까 기준금액이 6억이에요, 9억이에요? 9억. 분명히 3억도 얹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9억을 넘었어. 여기도 9억을 넘었죠? 그럼 9억을 넘었으니까 종부세를 똑같이 내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이분이. 왜 그런가? 자, 분명히 종합부동산세는 물세다, 인세다? 인세다. 그 사람의 인적상을 따지는 거야. 그렇죠? 그럼 왜 이분이 세금이 더 나왔느냐? 보니까 이분은 나이가 45세고 보유기간이 4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연세가 70세고 보유기간이 10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10년 만에 12억이 됐지만 이분은 4년 만에 12억이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이게 그만큼 비싸게 주고 샀다는 거잖아. 그래서 4년 만에 10억이 된 거고 여기는 아주 오래전에 샀는데 10억이 된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12억 금액이 똑같으니까 종부세를 똑같이 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분명히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다? 인세라서 인세. 사람의 인적성을 따지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경우에는 정이란 분이 뭐라고 했어요? 야, 내 나이가 지금 70세고 보유기간이 10년인데 이러한 인적사항을 따져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마치 이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뭐 직장 다닐 때 보면 연말정산하죠? 그럼 연말정산하면 뭐라고 그래요? 부양가족이 몇 명이에요? 보험료는 냈어요 안 냈어요? 이런 거 다 따지잖아. 그렇죠? 그거 왜 따지는 거야? 인세니까.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죠. 똑같은 연봉이 4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많이 나와 덜 나오지. 부양가족을 반영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부양가족은 없지만 나이를 따져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보유기간을 따져줘야 될 거 아니냐. 물론 이분 입장에서 불만스럽지. 아니 나이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내 나이를 고려해달라 이거지. 그래서 구세청에 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응? 이분이 이 나이 동안 가지고 있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연령을 따져주고 보유기간을 따져줘서 세금에 대한 차등을 해달라 이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걸 따져주고 이런 걸 따져주면은 세금이 누가 덜 내야 돼? 정이 세금을 덜 내야겠죠. 왜? 이분은 연세가 많으시고 이분은 장기 보유를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다시. 연령별 공제가 60세 이상 10%, 70세 이상이면 몇 프로 공제 주는 거예요? 30%. 이분은 30% OTC가 되는 거예요. 30%. 그 다음에 보유기간은 5년 이상은 20%, 10년이 40%인데 이분은 60세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5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분은 아무것도 공제가 안 되는 거야. 나이도 안 돼, 보유기간도 안 돼. 근데 이분은 나이가 70세니까 몇 프로? 30%. 그 다음에 10년 보유했어. 10년이면 몇 프로 공제 받아야 돼요? 40%죠. 그리고 거기 밑에 보니까 그러면 이게 중복 공제가 된대 안 된대? 중복 공제가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중복에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몇 프로 받을 수 있어? 70%. 70% DC가 되는 거야. 70%. 그러면 세금이 만약에 뭐 이게 20만 원이라면 20만 원에 70%면 14만 원 DC 받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공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럼 14만 원만큼 이 사람이 더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이런 개념은 뭐라고 그래요? 인세. 그럼 이런 관점에서는 어떤 게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야? 집이 다주택자보다는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기준금액이 9억으로 올라가고 그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연세가 많으시거나 보유기간이 길면 또 세금 절세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만든 규정이 바로 뭐다? 종합부동산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다시 자 지금 요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집을 가지고 있다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세금적으로 봤을 땐 유리한 거냐?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이가 많고 보유기간이 긴 게 좋으냐? 그 1세대 1주택자로서 나이도 많고 보유기간이 긴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주겠다? 일단은 기준금액을 다주택으로 돼 있는 분들은 그냥 6억으로만 따져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1가구 6억으로 따져주는데 1가구 1주택자 됐을 때는 기준금액을 얼마를 더 올려준다? 3억, 9억을 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병과 정으로 또 나눠진다. 알고 봤더니 왜 나눠진다? 이분에 비해서 나이가 많아. 그렇죠? 60세 넘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분은 보유기간이 10년이야. 5년 넘었어. 그러면 이런 걸 다 반영해서 뭐 해주겠다? 중복해서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거야. 하지만 이분은 안 돼. 왜 안 돼요? 60세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분 왜 안 돼요? 보유기간이 5년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따지는 세금을 뭐란다? 인세라고 한다. 인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반면 종합학 그럼 토지는 어떠냐? 토지도 주택하고 흐름 비슷하죠. 종합합산 토지. 종합합산 토지는 사업용 토지예요, 비사업용 토지예요?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메모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그럼 비사업용 토지는 아까 연습해 드렸죠. 토지끼리 합산해서 기준금액이 얼마 초과? 5억 초과. 그 금액에 뭐예요? 공정 시장가 비율 80%. 세금률은 몇 프로? 0.75에서 2%의 누진세율. 네, 예전 누진세율이네요. 그리고 당해 토지의 과세 표준금액에 대한 당해 토지분 제세액을 차감해 준다. 이거 왜 빼준다? 이거 왜 빼준다? 이중과세 방지. 왜 빼준다? 이중과세 방지. 그렇죠? 그다음에 별도합산. 별도합산은 영업용 부지죠. 영업용 부지로서 얼마를 초과해야 돼요? 80억. 초과된 금액의 공정시장가의 비율 몇 프로? 80%. 똑같죠? 그 비율을 곱해서 가격의 시세를 반영해 주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금액의 몇 프로? 0.5에서 0.7%의 누진세율. 자, 점점 늘어나죠. 그 다음에 당해 토지의 과세 표준금액에 대한 당해 토지분 전세를 빼주자. 이거 왜 빼준다? 이중과세 방지. 그렇죠? 이중과세 방지. 그리고 세부담에 상하는 몇 프로? 150%. 그렇죠? 똑같죠? 150%의 한도 비율을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종합이나 별도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흐름은 비슷비슷하죠. 흐름은 일단은 합산하자. 그럼 합산한 다음에 뭘 뺀다? 기준금액을 뺀다. 그럼 그 기준금액에다가 뭘 곱해준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리고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그렇죠? 대신 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세도 내고 또 종부세를 냈으니까 낸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겠다? 빼주겠다. 그렇죠? 이중과세 방지. 자, 대신 그 나온 세금이 전년도 대비 몇 프로를 초과하면 안 된다? 150%. 이런 개념을 뭐라 한다? 세부담의 상한. 그렇죠? 상한.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택하고 토지를 구분해야겠죠. 그다음에 토지 중에서는 이게 분리인지 별도인지 종합인지 구분해봐야겠죠. 그렇죠? 그 구분이 안 되면 계산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그렇죠? 일단 그렇게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업 목적상을 알아볼 게 뭐냐면 그런 숫자들을 나중에 다 알아주셔야 돼요. 응? 기준금액이 6억이냐, 5억이냐, 80억이냐, 세율은 몇 프로냐, 그렇죠? 세액공제 혜택이 있느냐,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반복해서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가징수. 그럼 부가징수 보겠습니다. 기준일은 매년 몇 월 며칠? 6월 1일. 이 6월 1일이 뭐 하는 거 있었죠? 납세 의무자를 판단하는 거야.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또 종부세를 내는 거니까 몇 월 며칠 현재? 6월 1일 현재 재산 과다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칙은 무슨 과세? 정부 부과. 그렇죠? 누가 부과해요? 관할 세무서장이 밑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부가과세. 반면 신고도 가능한가? 예, 얘는 신고도 가능해요.
얘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칙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고지서를 갖다가 받으면 되는데 굳이 신고를 원하면 신고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 자, 그럼 질문. 여러분 같으시면은 신고를 하시겠어요? 고지서를 받으시겠어요? 신고? 한번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가산세를 맞아봐야지 정신 차리겠어요? 그렇죠? 고지가 편하지. 하면 고지서는 잘 알아서 계산 올 거 아니야. 신고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다 따져봐야 돼요. 이거 합쳐가지고 뭐 나이가 많으세요, 적으세요 다 따져보고 이거 해야 돼.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또 계산했는데 또 신고가 틀렸어. 그럼 가산세 나오는 거야. 그렇죠? 가산세 한번 맞아봐야지 정신 차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고는 돼 있지만 대부분 고지서를 받겠죠. 그런데 무슨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도 있고 하니까 본인들이 다 신고를 하겠지. 그렇죠? 어쨌든 이원화돼 있다. 그 다음에 부가세. 부가세는 뭐예요? 덧붙여지는 세금이죠. 덧붙여지는 세금인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 그러면 종부세가 20만 원이면 농특세가 얼마 붙는 거야? 4만 원. 그러면 종부세 20만 원, 농특세 4만 원. 이렇게 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얘는 분납도 가능해. 분납은 얼마 초과? 500만 원을 넘어갔을 때는 몇 개월까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더라. 다만 물납제도는 한다 폐지한다? 폐지. 물납은 안 돼요. 얘는 분납만 가능합니다. 대신 우리가 재산세는 아까 분납도 있었고 물납도 있었죠? 기억나세요? 걔는 분납도 있고 물납도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에요? 재산세를 냈던 분들 중에서 토지재산,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그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 내는 거예요? 토지를 많이 갖고 있거나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내는 세금이죠. 대신 건물은 해당성이 없고 그러면 주택은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얼마를 넘어야 돼? 6억. 그렇죠?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실수요자를 보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얼마로 더 끌어올려주겠다? 9억으로. 3억이 6억이니까. 자, 그래서 6억을 초과하거나 9억을 초과하면 돼. 다만 초과된 금액에 무조건 세율이 아니라 무슨 비율을 곱해준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걸 곱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시세를 반영해 준다는 거죠. 이게 공시는 돼 있지만 이 금액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세를 좀 반영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주자. 그럼 그 비율을 곱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초과 누진세율. 그렇죠? 주택은 0.5에서 2% 이런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만 주택 중에서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나이가 이렇게 많으시거나 아니면 보유기간이 길면 이런 형편을 반영해서 세금의 차등을 주는 제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는 연령별 세공제, 그 다음에 보유기한별 세공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토지입니다. 그럼 토지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토지? 분리과세 토지. 또 종합합산과세 토지. 또 별도합산 토지.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종부세가 안 나오는 토지 어떤 거예요? 분리과세. 그렇죠? 분리과세 토지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농지, 자격농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공장용지. 그 다음에 종합합산 어떤 토지? 비사업용 토지. 별도합산 어떤 토지? 영업용 건물에 딸린 토지 등. 맞아요? 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거야. 근데 그 합산하는 금액이 기준금액이 얼마를 넘어야 돼요? 5억. 5억을 넘어야 돼요. 5억.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업용 건물에 딸린 토지는 합계 금액이 얼마를 넘어야 돼요? 80억. 그걸 넘어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하기 누진세.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다만 이렇게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미 재산세를 내고 또 종부세를 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미 재산세를 내고 또 종부세를 냈으니까 무슨 과세? 이중과세. 그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미 평택시로 들어간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는 없으니 종부세 계산할 때 평택시 냈던 세금만큼 빼주겠다. 그럼 추가로 더 낼 세금이 있으면 종부세 형태로 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만 그 종부세 세금이 전년도 대비 몇 프로를 초과하지 못한다? 150%. 이런 걸 따져가지고 다만 이렇게 복잡한 계산 사례가 나오지는 않는다. 다만 여기에 기준금액이 얼마니, 6억이니, 9억이니, 세액공제는 되니 이런 거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나중에 천천히 암기하시면 돼요. 일단은 어떤 취지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어떻게 한다?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해줘. 이걸 뭐라고요? 정부 부가. 그럼 납기가 언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러면 이제 부가 고지하면 우리가 종부세 얼마 거기에 딸려 붙는 게 뭐예요? 농어촌 특별세 얼마. 그럼 종부세가 100만 원이면 농축세 얼마? 20만 원. 이렇게 딸려 붙는 거죠. 그럼 종부세가 바늘, 그다음에 농축세가 실. 바늘이 뭐예요? 무슨 세? 독립세. 실이 무슨 세? 부가세.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종부세도 너무 많아.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다. 나눠낼 수 있다 이거죠. 네, 여기까지가 종부세예요. 자, 그래서 이 종부세 들은 내용 중에서 이해가 된 거는 하시고 이해가 안 된 거는 체크만 해놓으시라 이거죠. 이건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러면 다음번 들을 때 또 들으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이제 소득세로 가겠습니다. 소득세 좀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한 거냐, 이제. 우리가 뭘 했냐. 뭐 한 건 없어 보여도 많이 이것저것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뭘 했냐면, 일단은 조세가 뭐냐부터 출발했어요. 조세가 뭐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조세에서 알아야 될 용어가 뭐냐. 그 다음에 납세무라는 개념이 뭐냐. 이런 등등등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 조세에 있어서는 알아야 할 용어 등등등을 다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이제 취득세라는 걸 공부했죠. 취득세.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 그렇죠? 그럼 취득에는 우리가 무슨 취득이 있었죠? 최초로 취득한 걸 뭐라고요? 원시 취득. 매매 등으로 하면 승계 취득. 간주 취득. 이런 취득 행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이런 등등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홍길동면허로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득하면 내는 세금이 뭐라고요? 등록면허세.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가 이제 재산세 배운 거예요. 재산세. 그렇죠? 재산세라는 것은 시군구가 주체가 돼서 공부상의 재산의 현황을 보고서 고지 납부하는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준다. 이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표준, 특리, 중과로 나눴었죠. 그 다음에가 재산세를 냈던 분들 중에서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과다 소유 부분에 대해서 부과했던 게 뭐예요? 종합부동산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종부세.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냐? 그러면 요 부동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을 임대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임대하다가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을 양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양도하게 되면 내는 세금이 뭘까요? 양도소득세.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했다는 건 뭐야? 부동산을 팔았다 이거지. 그렇죠? 팔아서 낸 세금, 부동산 임대해서 내는 세금 있다. 그러면 이런 개념을 우리는 뭐라 하면 소득세라고 해요. 소득세. 소득세 개념에 대해서만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소득세라는 개념은 어떤 세금이냐? 자, 이렇게 정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필기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개인이 내는 거예요. 개인이 플러스 일정 기간 동안 플러스 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를 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죠, 말은? 그렇죠? 자, 소득세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누가 내는 거야? 개인이.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벌면 기업이 소득을 얻게 되면 기업은 어떤 걸 내는 걸까요? 그렇지, 얘는 법인세를 내잖아. 법인세를 내는데 무슨 소득세야? 그러니까 소득세란 말 뜻은 누구의 세금이에요? 개인의 세금이에요. 개인. 저나 여러분의 개인의 세금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벌어서 낸 세금보다 법인세. 기업이 자기네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부동산을 팔거나 하면 다 법인세예요. 그러면 일정 기간, 왜 이게 필요하냐? 기간이란 말이. 그러면 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얼마, 몇 년 동안에 번 소득을 신고하느냐 이런 얘기지. 그럼 당연히 몇 년이 되겠어요? 1년이 되겠지, 1년. 그럼 1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요걸 1년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조금 더 법률 용어로 따지면 영년이라고 그래요. 영년이 뭘까요? 달력의 1년. 왜냐하면 이것도 1년이 될 수 있지만 이것도 1년 아니에요? 4월 1일부터 해서 그 다음에 2017년도 3월 말 이것도 1년이죠. 맞잖아요.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말 이것도 1년이지. 이것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소득세법에서의 법에서 영년은 1년은 0년으로 따라갑니다. 그럼 0년이니까 1월과 12월 요것만 인정하는 거지. 요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만약에 내가 12월 달에 소득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내가 12월 달에 소득이 생기는 것을 다음으로 밀어버리면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12월 달에 사업하는 분들이 매출이 발생되면 매출에 대한 세금세를 많이 안 끊어요. 왜? 그걸 끊어버리면 매출소로 다 잡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12월 달에 확 소득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2월 달에 어떻게 해요? 아, 사장님, 그럼 물건만 여기다 입고시키시고요. 저기 계산서는 내년으로 다 끊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소득의 일부가 내년으로 잡혀버리면 합산될 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약서라든가 잔금이나 이 시기를 다 미루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에는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계산서를 12월 달에 많이 끊으려고 하겠어요? 안 끊으려고 했어요? 안 끊으려고 하지. 다 미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12월 달에 소득이 몰리게 되면 다음에 세금이 많이 나올까 봐. 그렇죠? 그럼 일단 미루놓고 보자 이거지. 그렇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영년이랍니다. 그럼 1년 동안 활동해서 얻은 소득이 뭐가 있느냐? 자, 여기에는 이제 많이 들어본 말이 나옵니다. 일단 이자. 이자 아시죠? 이자? 그 다음에 배당. 배당은 주식 투자는 배당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가 사업. 사업은 뭘까요? 뭐 임대업이라든가 아니면 매매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말합니다. 등. 그 다음에가 이제 근로. 근로는 이제 직장을 다니는 거죠. 직장. 직장을 다니면서 내는 세금. 그 다음에 연금. 연금 생활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자라든가 배당금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근로라든가 연금이라든가 기타. 그러면 한 사람이 만약에 요 이자부터 출발해서 기타까지 여러 가지 유형의 소득이 생기면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신고하자고요. 합산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자, 보세요. 이분이 직장을 다녀요. 그렇죠? 직장을 다녀. 근데 옛날에 이 아파트가 이제 많이 설립되고 할 때 보면은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90년대에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비디오 가게 있어요. 비디오 가게. 맞죠? 비디오 가게. 이거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은 나이가 그만큼 된다는 거야. 딱 걸렸어. 누군지 다 봤어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부업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부업하기 좋은 거야. 지금은 비디오 가게 안 되죠. 다 인터넷으로 보니까. 그러면 시작 끝나고 와서 뭐 낮에는 저기 와이프하고 자기가 와서 뭐 하는 거야? 그냥 바둑 두면서 뭐 하면서 비디오 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차 타면 내리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소득이 들어와. 그렇죠? 그러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식을 은행에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예금 이자가 나오겠지. 지금 이자에 뭐 별별 없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주식을 샀어. 그래서 배당줄 상관 배당금. 그럼 배당금이 나와. 그렇죠? 자. 그리고 내가 하다가 은퇴를 했어. 은퇴는 뭐가 나와요? 연금이 나오는 거야. 그동안 내가 들었던 연금, 국민연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이자부터 해서 연금까지 이런 다양한 소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다양한 소득이 생기면 뭐 하자? 합산해서 신고하라 이거야. 합산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는 종합과세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여기저기서 소득이 생기면 그걸 다 어떻게 하겠다?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 이게 바로 종합소득세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로 부동산 관련 소득은 뭐 임대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은 종합을 하느냐? 종합을 하지 않아요. 양도소득은. 부동산 판 소득은 요 근로소득하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무슨 과세하느냐? 분류과세합니다. 무슨 과세요? 분류과세. 분류과세라는 분류. 분류라는 것은 소득을 나눈다 이거지. 따로 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급여를 받았어. 급여를 받으면 급여소득을 하고 부업으로 내가 커피숍을 해. 그럼 나는 합산신고 대상자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뭐 좀 일 더 벌리려고 갖고 있던 땅을 팔았어.
그럼 땅판 소득은 합산한다,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개념을 뭐라고요? 분류과세, 분류과세라고, 분류과세.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런 관점에서는 합산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되는 게 좋은 거야? 안 되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로 가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분류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소득을 합산과세, 활동소득을 합산과세, 분류과세로 구분한 다음에 부과를 한다.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 얘는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면 된다. 자진신고. 그러면 자진신고는 언제까지냐? 요거는 요 1년이 끝나고 나서 신고해주면 된다 이거야. 1년이 끝나고 나서 얘는 신고를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그러면 지금이 12월 달이니까 내년 1월, 2월, 3월, 4월 지나면 5월 달에 무슨 신고하는 거야? 2016년. 지금 올해 내 번 소득은 내년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소득세라는 거야. 다시요. 자, 우리 소득세라는 세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기업이 내는 거예요? 개인이 내는 거예요? 개인. 그럼 저나 여러분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벌어들인 소득만 신고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소득의 유형 중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렇죠? 그럼 이런 소득은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돼. 이게 바로 종합과세야. 하지만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분류한다 이거예요. 이런 걸 분류과세랍니다. 분류과세. 자, 그러면 합산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측면 좋겠지.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합산과세 소득과 분류과세 소득으로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이거죠. 그럼 이 세금을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신고한다?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그러면 요 2016년 요 말까지 번 소득에 대해서는 2017년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런 세금을 뭐라 한다? 소득세.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거는 뭐냐? 바로 부동산 임대업 매매.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다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유형의 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매매업이나 이런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라든가 양도소득세만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이자, 배당, 뭐 근로, 연금 이거는 우리가 시험 범위에 안 나와. 다행으로 생각해야죠. 네, 이것까지 신고하려면 머리가 그냥 아파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만 공부하시는 거지 그 외 세금은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야. 법인세 안 배우잖아. 법인세. 법인세가 많이 시험범위에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야. 뛰쳐나가 버릴 거야. 왜냐면 법인세는 회계를 또 알아야 돼요. 회계를 알아야 돼요. 회계 싫은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회자만 들어봐. 회는 좋아하는데, 그렇죠? 회계가 싫다 이거지. 법인세 회계를 알아야 돼. 회계 뭐 차변대 이런 걸 알고 해야지 또 법인세를 이해할 수 있어. 그게 우리 시험 범위에 빠져 있다는 거야. 정말 가슴을 쓸어 내리고 해야 진짜. 그게 들어가면요 민법보다 더 어려워져. 물론 저희 학과에서 이제 그거를 학생들 전공을 하니 가르치지만 그게 빠진 게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세법이 좀 양이 이제 줄어든 거지. 안 그러면 엄청 두껍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제가 원래 전체 얘기할 내용에 지금 3분의 1도 얘기 안 한 거야. 그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면 다 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하자 이게.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재산세라는 세금 배웠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를 배웠어요. 그런데 종부세가 보니까 재산세를 알아야지 또 인정이 되는 거고, 종부세도 이게 주택이냐 합산토지냐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고 세율도 달라지고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해서 정해진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소득세 오늘 정의까지 했는데 소득이 보니까 개인의 소득이 이렇게 다양하다. 이자부터 양도까지 다양한데 그게 합산과세가 되는 토지도 있고 분류과세가 되는 토지도 있다더라. 다만 우리 시험 범위는 임대업 매매업처럼 합산과세 토지도 소득도 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처럼 분류과세가 되는 소득도 있다더라. 이제 그 두 가지가 남은 거예요. 이제 3주 동안 이제 그 두 가지를 또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이해가 된 거는 이해가 된 걸로 가고 이해가 안 된 거는 체크해 놓자.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이제 내일은 어떤 거죠? 네, 민법이죠. 민법. 우리 가장 중요한 과목에
요 민법, 그렇죠? 민법은 꼭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법은 복습을 못해도 좋아. 하지만 민법은 꼭 듣고 나면 복습을 해야 된다. 아셨죠? 네. 세법은 복습을 안 해도 되죠?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상처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오늘 또 복습 잘 하시고 또 내일 민법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